난삽한 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민경욱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이러고도 나라인가 하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 양심의 최후 보루가 대법원인데 대법관이 이렇게 법에 무지할 수가 있는지 참으로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민경욱 재판의 핵심은 민경욱 개인의 당락 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4.15 총선이 제대로 된 선거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제1차적 과제였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 법정 소송 대리인들이 논구와는 다르게 천대엽 대법관은 오로지 민경욱 후보의 당락 변경 요건에만 포커스를 맞췄고 상당한 이상한 표들이 나왔지만 당락에 이상이 없다는 저들이 미리 정한 결론만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군경 부재자 투표에서 1300여 표의 동일필체를 찾아내었음에도 동일필체는 선거인이 반드시 기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상한 결론으로 부정선거를 부정해버린 판례가 이번에도 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거의 직접과 비밀의 원칙이 깨졌는데도 그래도 가급적 법을 지키라는 것이지 반드시 지키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여러분들은 수긍할 수가 있으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 당사자인 원고 측 변호인단에게 조사할 게 있다고 선관위로 나오라고 소환 통보하는 것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선관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됐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중앙선관위 제1의 의무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선거에 이상이 있다고 고발하면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선거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고압적이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고압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과 선관위부터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제1야당부터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게 이 단속령을 내리니 이러고도 제1야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제1야당 당대표 선거 투개표 관리마저 연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보팅에 맡기다니 이러고도 야당이 정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문재인 정권 공권력들과 죽밥이 잘 맞았습니까? 대표 선거에 대한 검증 요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모바일 투표는 비밀 선거 위반 아닙니까? 소수의 서버 기술자들에게 다수의 비밀 보장을 맡기다니 이렇게 엉터리들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스스로 투표도 하지 못하는 집단이 된 건가요? 참으로 희한한 나라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사들의 침묵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기자 정신들이 죽었는지 참으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설 일입니다. 하기사 과거에도 전혀 없던 현상은 아니지만 정말 언론 쓰레기라는 세평이 틀리지 않다고 느낍니다. 기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자 정신은 집에 두고 나옵니까? 성역이 만들어지면 아예 그 근처엔 얼씬도 못한다고 그렇게 배웁니까? 이 나라 기자들이 다 죽었고 방송 언론이 다 죽은 이상 더 이상 대한민국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메가더는 점령군 사령관이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애매한 국민들 다수가 죽어났을 뿐이라는 인천광역시의 선전문구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5년여 전부터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일군의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끌어내리려 할 때부터 이상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대놓고 정부가 그리고 집권당, 대통령, 예비후보 멤버들이 미국이 점령군이고 소련이 해방군이었다는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으니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되어야 잠에서들 깨어들 나시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25명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아무나 나온다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기사 국회의원들보다 국회의원 3번씩이나 떨어진 사람이 더 인기라 하니 얼마나 국회의원들 값이 없는지 헤아릴만도 합니다. 당신들 지금까지 뭐 했어? 냐는 식의 반작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정치판 전체가 평가절하돼 있다 봐야 할 듯 합니다. 대통령 되면 깜빵 가거나 자살하거나 하게 될 확률이 많은데 그런데도 너도 나도 하겠다 난리이니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닌지 아니면 그래도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들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2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나라로 현재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다가 어떤 파국이 오게 될런지 정말 보통 문제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히틀러, 이승만, 이기붕 꼴이 나타날런지 박정희의 비극이 재현될런지 베트남 사태처럼 갈 건지 캄보디아와 같은 대참극이 나타날런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운명이 나타날런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두 전직 대통령께서도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나 땀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비극의 땅입니다. 일제 36년 갖고도 모자라 동족 상잔의 6.25를 겪었고 이제는 동서 냉전구도의 최전선에서 4분 의열되어 조상들의 못난 전철을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창시절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민중가요를 여러 학우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열심히 불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를 불렀던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절실하게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때의 동지들, 학우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피를 토하듯 운동에 열심히 했었는지, 그때의 맹세들, 그때의 그 순수했던 열정들, 그 아름다웠던 헌신들이 고작 이런 정말 똥같은 세상 만들기 위해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소스라쳐 일어나고 합니다. 이런 세상은 단언컨대 악마의 세상입니다. 과거에도 악마의 세상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악마의 세상이라고 저는 피를 토하듯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김민기의 상록수 한 곡 부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온누리 끝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대리라